29페이지로 가볼까요? 29페이지요? 예. 아우 정말 가슴 아픈 질문이네. 올해네요, 올해. 주식으로 300만 원 날렸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반년 동안 음흠. 회사 다니면서 800만 원 정도 모은 돈 있었는데 주식에 다 넣었다가 마이너스 300 반토막이 났습니다. 진짜 죽고 싶은데 원금 복구 때문에 주식을 그만둘 수도 없고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문제. 예. 사실은 투자라는 걸 누가 하고 싶겠어요. 고통인데. 요즘에 젊은 분들이 욕심이 있어서 투자라는 게 아니에요. 벼락거지가 안 되려고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투자를 안 하면 안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투자란 거는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등락이 있으니까 등락이.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면은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쭉 오르고 또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쭉 오르고 이런 기본적인 모습이 있어요.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또 오르고 내리고 맞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또 예. 오르고. 예. 고수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고수냐면은 올라갈 때 많이 벌고 내려올 때 조금 깨져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오를 때는 조금 먹고 떨어질 때는 왕창 떨어진다는 거. 왜 그러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주식을 가장 사고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너도 나도 다 뛰어들었을 때가 3,300이에요. 3,000에 3,300. 가격이 막 올라가면은 늦었구나, 야 큰일 났구나 하고 많이 뛰어들어요. 근데 아까 오르고 내리고 한다며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제일 많이 사야 돼요? 내렸을 때 많이 사야 돼요. 그거를 어디서 줄여야 돼요? 올렸을 때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은 올라갈 때 왕창 사요. 따라서 네. 뒤늦게. 그럼 거기서는 조금만 밀려도 대응을 못하면 주르륵 밀려서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럼 손실이 이만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감당이 안 돼요. 가슴도 너무 아프고. 그래서 이거를 다 지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올라갈 때는 그럼 나는 수혜를 볼 수 있냐? 없잖아요. 다 던졌는데. 없고 난 다음에 정신 차려보니까 위에 있으면 야 그때 사면은 또 다시 다 물- 깨지고 거꾸로 탭댄스가 꼬이는 거죠. 뒤로 가게 되니까. 이거 몇 번 반복되면은 그게 트라우마가 되죠. 엄청난 트라우마가 됩니다. 그렇죠. 다시 못 들어가는. 그분들이 다시 못 들어갈 쯤에 시장은 또 올라가요. 뭐 3천원이 넘었다가 좀 하락을 하고 또 뭐 기다리면 또 올라갈 거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기본을 말씀해주고 계신데 이거는 뭐 오로지 슈카씨가 생각하기에 언제쯤 주식시장이 좋아질 걸로 예상하십니까? 언제를 몰라도 돈을 벌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를 맞춰서 돈을 벌 수 있는 전략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게 오만일 수가 있는 거죠. 오만일 수. 예를 들면은 강호동 씨가 굉장히 개그맨으로서의 이런 막 이게 넘치는 막 이런 사람인데 지금 씨름 선수예요. 그럼 언제 개그맨으로 성공할까? 언제 예능을 성공할까는 모르는 거죠. 언젠간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씨름 선수일 때부터 글로 될 것 같아서 우리는 거기다가 투자라고 언젠가 올라가는 걸 기대하는 거지. 어떤 시그널이 옵니까? 뭐 금리가 떨어지기를 바란다든지 뭐 예를 들면 경제 어떤 지표가 시그널이 올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시그널이라기보다는 효과에 의한 움직임이라고 봐야 돼요. 주식시장이 예를 들면 대표적인 미래 지표입니다. 이게 현재 가격이라고 생각하지만 주식은 미래 가격이에요. 미래 가격. 주식 산 다음에 야 우리 기업 실적 이렇게 좋았는데 주가 왜 안 올라가가? 그 실적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미래에 호재가 있어 샀다. 호재가 있어 그 가격인 겁니다. 호재가 있어. 그 호재가 없으면 여러분 망했어요. 근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시그널을 이게 바닥이다. 바닥은 아니더라도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 정보력이 안 되잖아요. 주식이 뭡니까? 주식이 미래 지표예요. 예. 이거를 예상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부터 이미 사실은 인간의 범위가 아니죠. 야, 그 제 질문이 진짜 초라해진다. 언제쯤 주식시장이 상승장으로 배신할까요? 라는 이 질문 자체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언제가 온다. 돈 벌 준비 되셨습니까? 돈 벌 준비 되셨습니까? 언제가 왔을 때 나는 돈 벌 준비가 돼 있나? 아니면은 다 오고 난 다음에서야 또 뭐 그때서야 뭐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또 탭고 지금 같은 고민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손발을 수영할 때 움직이는 기본 원리를 알고 들어가면은 최소한 손실을 막을 수는 있다. 손실을.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주식을 처음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여윳돈 1,000만 원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부터. 내가 모른다. 나는 모른다. 나는 못 맞춘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못 맞췄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벌 거냐? 결국 자산 관리로 가야 된다. 일반적으로 비교적 가치가요. 예. 부동산이 막 화랑일 때는 뭐 주식도 비교적 화랑이에요. 비교적 가치 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때 같이 가는 것,
반대로 가격이 떨어질 때 오히려 좋은 것, 뭐 현금이라든지 뭐 채권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달러라든지 이 비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스텝을 맞추는 거예요. 제 방법을 말씀드리면 저는 매달 삽니다. 매달 삽니다. 아 그래요? 예, 수입 중에서 몇 퍼센트를 매달 사요. 근데 2,200, 2,300, 2,400 가면은 좀 더 많이 사죠. 좋으니까 가격이 싸니까 좀 더 많이 사요. 반대로 3,000, 3,200, 3,300 가면은 내 자산에서 주식 비중이 굉장히 늘었잖아요. 그러면은 잘라서 팔아요. 그리고 그동안 싸진 뭐 달러나 뭐 채권이나 얘네를 늘리는 거죠. 얘 계속 비중을 맞추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네, 생각하는 정답은 거예요. 생각하는 분들마다 다 다른데 보통 이렇게 반복합니다. 이게 기본 원리예요. 기본 원리.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은 그냥 횡보만 해도 수익이 나죠. 물론 이 수익이 내 성에 차냐? 물론 욕심을 낼 수밖에 없게 됐어요. 제 생각에는. 집값이 2억에서 4억 됐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도 결혼하고 우리도 집 사고 넓은 집 사고 애도 낳고 해야 되는데 직장인이 2억을 어떻게 모읍니까? 집값 올라가는 거 봐라. 2억짜리가 3억 되고 3억짜리가 4억 되는데 1년에 내가 10%밖에 수익을 못 내서는 나는 못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즘 젊은 분들이 아이 모르겠다. 이거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무리를 하는 거죠. 왜 2030이 코인에 그렇게 열광하고 왜 그렇게 주식시장에서 영끌 같은 걸 했겠어요? 욕할 게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사회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네. 이쪽 친구들을 좀 무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무리를 많이 했을 때 주식시장이 조금 좋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돈을 잃은 트라우마는 제 생각에 10년 정도 가요. 이 젊은 친구들이 10년 뒤까지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언젠간 또 올라갈 텐데 또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즉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이런 형태로 간다면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항상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제 생각에. 여기 질문을 받아서 보니까 여기에 그 중학생 돈 버는 법. 중학생이요? 아니 이게 중1 학생인데 네네네네.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인생은 돈이 다가 아니라고 하지만 돈이 다인 것 같더군요. 학생이 돈 벌 수 있는 법 알려주세요. 아니면 돈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 축하는 자녀분들이 아빠 저도 아빠비를 좀 물려받아 같은데 주식 투자하고 싶어요. 추천합니까? 비추천입니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뭐 애들한테 뭐 큰 돈을 줄 건 아니니까. 네. 또 거기에 자기 적성이 잘 맞는 애일 수 있고 학생들도 주식 투자하는 할 수 있죠. 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많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단어가 뭐 금융 문맹 뭐 이런 단어 유명해졌잖아요. 금융 교육 이런 단어가 유명해진 게 부모님들도 깨닫고 있어요. 국영수 잘해서 서울대 가서 잘 되던 시대에서 이제는 투자 같은 걸 잘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부모님들도 더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금융 교육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늦게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되게 늦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대학 졸업을 하고 나서 금융 경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럼 내가 30에 직장을 가지면 30살부터 준비를 하려고 그러니까 1, 2년 뒤에 결혼도 해야 되고 이게 급한 거예요. 마음도 급하고. 일찍 하면 할수록 시간에 어떤 그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아 그게 정말 중요하죠. 혹시 늘어나는 유리한 상황이 되겠네요, 그죠? 엄청 유리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관심을 북돋아주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슈카님의 인터뷰를 보면 슈카님이 가장 좋아하는 투자 종목 3가지가 이제 삼성전자, 아니. 카카오, 네이버라고 하셨더라고요. 제일 좋아한다기보단 예. 저 같은 경우는 주식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종목들을 투자를 안 합니다. 안 해야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조그만 종목 사고 그 종목을 좋다고 맨날 얘기하면은 이거는 법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어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대형주예요. 우량주. 예, 우량주. 야, 삼성전자 아무리 얘기해봐야 좋을 겁니다. 얘기했는데 빠진다고 뭐 저를 욕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주로 우량주이기 때문에 우량주 위주로 많이 들고 있죠. 네이버가 그렇게 성장주라고 이렇게 유효합니까? 성장주입니다. 좋은 성장주인데 제가 어머니 친구한테 어머니 친구가 뭐가 좋니? 그래갖고 네이버 좋아요. 네. 아직도 저한테 말씀하세요. 뭐라? 아직도 자네 들어왔나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믿습니다. 아직도 믿습니다.